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정이 반갑습니다.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도 다들 양해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셔서, 우리 나중에 다음 주에는 뉴페이스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끼리 저철하게 한번 마음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네. 한미진 쌤부터 할게요. 아, 네. 저는 최근에 도덕경 책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하였는데, 그 책 중에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삶에서 뭔가를 찾아 헤매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도가적 입장에서 보면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삶을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잘 살아보자는 목적의식 없이 자연스럽고 허허하게 삶 자체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어, 이게 뭐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삶을 희생하기보다는 삶 자체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왜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는 뭐 끼니를 걱정하거나 절대 가난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남처럼 가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는 뭐 그런 뭐 말하자면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욕심에 의해서 좀 생겨난 가난인 경우라고 느끼는데 저도 어제 낮에 무슨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현대인들이 끝없이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본다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또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거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뭐 성공을 위해서 또는 뭐 경쟁을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위해서 또 이렇게 다들 그거를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은 또 공허함을 어느 순간 느낀다는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삶에 이제 나를 이렇게 소모하면서 이렇게 목표만을 향해 가기보다는 막연한 이 목표나 이런 거를 달리기보다 하루하루를 좀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목표에도 더 사실은 빠르게 다가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뭐 조한쌤을 가까이 뭐 뵈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들 모두 굉장히 하루 시간을 굉장히 잘 쓰시고 하루를 정말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뵈면서 되게 보고 배우는 게 사실 많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예, 이렇게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하루였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너무 목표만 따라서 가려고 하다 보면 순간순간에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공감해요. 그래서 삶 자체를 향유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이 되게 와닿네요.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자체를 느끼고 충분히 느끼고 만족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도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하위권이라죠. 저 그 말이 되게 좀 충격스러웠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왔냐라고 제가 한번 제 수준에서 제 관점에서 들여다봤더니 비교하는 삶, 음. 남과 비교하는 삶에서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이런 행복들을 버리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음. 어제의 나. 그래야만 좀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오늘 도덕경. 우리 또 고전으로 갔네요. 2000년 전으로 슝 날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영민 선생님 할게요. 저도 이제 또 고전인데, 고명환 씨가 지은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죽을 고비를 겪고 다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끄는 삶으로 변환하자라는 게 오늘 제가 와닿았던 거예요. 아까 그 미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막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는 뭐가 돼야겠다는 이렇게 끌려가잖아, 그죠? 그래서 몇 점을 맞아야 되고 이렇게 끌려가는 삶에서 내가 그게 아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끌어서 뭐 사실 뭐 긍정학원도 하고 아침에 명상도 하고 자기만의 계획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서 성취를 했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걸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면은 일단 생각을 바꾸면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끄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가는, 우리가 주부니까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늘 가는 데를 가고 싶은 코스로 만들면 너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음.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늘 가는 데를, 네, 가고 싶은 곳으로. 아, 늘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갔다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다. 이대로 가야 되나? 좋은데요. 이게 아니고, 아, 네. 너무 가고 싶은데 오늘 빨리 가야지. 이렇게. 집에도 음. 마찬가지. 네. 내가 와서 뭐 요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러지만, 음, 그거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면 그 일 자체가 즐기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내가 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음. 좋다. 늘 가는 데를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 그렇죠.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이거 마치고 가야 돼요. 가고 싶다. 그래요. 늘 가는 데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 이게 또 생각의 전환이다. 그죠? 그럼요.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주체적인 삶으로 우리의 그럼요. 삶을 만들어 보자고요. 음. 좋습니다. 자, 가연쌤 부탁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영미쌤이랑도 뭔가가 좀 통했는지 내용이 살짝 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보시면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불빛 가까이 때문에. 되면 보여요. 보여요. 가까이 자유의 되면 보여요. 탄생. 자유의 탄생. 자유의 탄생 보이시나요? 노란 네. 색깔? 오, 예. 어, 어. 이 책이 제가 그 재작년 2023년도 가을에 막 나온 따끈따끈한 책을 제가 저희 주교님한테, 이송효 주교님한테 선물로 받았던 책인데, 이 책을 그냥 던져놓고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이제 독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요즘에 개인사 때문에. 그래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빨리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막 급히 막 책장을 막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제가 눈이 딱 이 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그냥 잡아서 빼가지고 그냥 막 읽기 시작을 막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이신데, 그분이, 25살 때 결혼을 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너무 젊은 나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해야 될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낙태를 한 거예요. 근데 낙태를 하고 나서 갑자기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면서 온몸에 관절이 막 틀어지면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 삶이 평탄하지가 않고 병원이고 어디고 뭐 한의원이고 다 다녀도 뭐 치료할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해가지고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라도 하겠다는 이제 정말 마지막 그냥 잡고 싶은 거 동아줄이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남편이랑 성당을 찾아가서 근데 그 찾아간 날이 마침 예비신자 교육을 시작하는 첫날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하게 되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이분이 매일같이 이제 묵주기도를 매일 밤 동안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이분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가지고 자식을 이제 계속 낳은 거예요. 그 아픈 몸에. 근데 애를 출산하면 출산할수록 더 관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또 성당 가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또 잉태를 하고 그래서 또 출산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느님이 자기를 병을 좀 건강하게 해주려나 싶은 마음에 또 하고 그게 반복이 돼가지고 4명을 출산을 한 거예요. 와우. 근데 그 남편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 그거를 다 감수하시고 이분이 지금 뭐 무릎 관절도 다 씌워주고 해가지고 실체어 생활을 하고 거의 이제 뭐 인간으로서의 이제 삶이 거의 이제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돌아와서 이분 케어 다 하고 4명의 아이들을 다 케어하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래서 눈물로써 막 이 책을 막 그때도 막 주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막 눈물로 막 감사하다고 막 보면서 얘기 듣고 막 이걸 받아왔던 책인데 오늘 제가 이거를 우연히 이렇게 손을 잡고 꺼낸 거예요, 이 책을. 그래가지고 막 오늘 막 급하게 막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는데 그때 이제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분의 그런 이제 몇십 년 동안의 인생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그래도 살고 싶다는 그 욕망 하나로 이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아픈 몸에 이 책을 쓰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교님이 이끌어 주셨대요. 할 수도 있다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주교님이 검수해 주시고 뭐 하고 하면서 주교님이 거의 뭐 반은 이제 같이 해두자시피 해가지고 쓰긴 썼는데 그러면서도 하나의 이제 뭐라도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쓰시고 하셨는데 이 책이 두 번째 책이에요. 그 전에 책은 이제 본인의 그 인생사를 달았던 강물의 계절이라는 책이 원래 있었대요. 그 책이 있고 이제 주교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은 이제 말하자면 그 천주교의 태동에서부터 이제 신앙 관련해가지고 이제 순교자들의 삶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다 찾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쓰셨던 얘기인데 제목도 자유의 탄생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읽다가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뭐 이혜인 수녀님이 뭐 추천사 써준 거, 신부님들이 써주신 내용들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이분이 쓴 그 글 중에서 오늘 딱 와닿은 게 뭐였냐면은,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는 기본이고, 우리는 항상 신뢰가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신뢰는 서로가 사랑을 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 너 신뢰해. 나 저 사람 신뢰해. 이게 단순히 신뢰가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했을 때 그 신뢰라는 거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는, 그동안까지는 자기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하느님이 보통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이제 너희를 이제 믿고 신뢰한다는 건데, 자, 본인 스스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었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책을 이제 써 나가다 보니까, 이제 파스카 신비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란 단어가 정말 인간 간에서도 신뢰가 기본이 되려면은 모든 게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본인 남편 그 요한 형제도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그렇지만 이거를 자기도, 와이프인 본인도 사랑하고 네 명의 아이들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분이 남긴 말은 키워드가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쫙 읽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늘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가 뭐 말로는, 나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어. 뭐, 하지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뢰를 하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금의 뭐 연결고리로 그냥 신뢰를 하는 건지, 솔직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우리가 100% 신뢰를 해. 하지만 저것도 거짓말도 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 진짜 바탕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을 읽고 지금 물음표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지, 내 가족도 내가 정말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뢰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어가지고 오늘 이 대목을 좀 우리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기본, 서로가 사랑해야만 이루어진다. 그래요. 결국은 주축이 이제 사랑으로 딱 모아진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신뢰는 서로가 사랑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음. 다시 우리를 또 돌아보게 하네요.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서예미 선생님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요, 지금 온몸이 아파요. 왜냐면, 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책 1차 원고를 냈는데, 원고가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한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자는 시간 하루에 4시간 자고, 그러고 밥 먹을 때도 앉아서 하고 거의 앉아만 있었어요. 책 마무리 아이고. 짓겠다고. 그랬더니 병이 나가지고 지금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강의도 4시간 있고 막 했더니, 그래서 그러다가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주로 읽는 책이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책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이 모임을 하니까 며칠 전에 모임에 관련된 책을 뭘 읽을까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 평소라면 아마도 안 봤을 텐데 또 모임 덕분에 네, 이 책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읽었고 아직 몇 장 못 읽었어요. 사실 시간이 없었고 몸이 일단 너무 아팠는데, 그런데 이 제목만으로도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책을 썼고 아직 이제 원고 1차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은 얘기. 그래도 열심히 했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래도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즐기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전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감당하면서 되게 즐겁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이제 끝까지는 다 못 읽었지만, 나중에 좀 마음이 와닿았던 건, 어쨌든 지금 제가 현실 너무 그랬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나온 말이, 뭔가 그럼 일하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뭐라고 묻는다면 그건 그 본인 속에 심각하고 무거운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 마음 어딘가에서 일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파동에 의해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제 저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잠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과연 정말 내가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거야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충분히 보여요. 즐기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묻어나요. 그래, 맞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오히려 막 같이 웃어야 될 것 같아. 안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감사해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우리 그래요.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책을 한 권 낼 때마다 아이를 낳는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책 한 권을 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통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즐기십시오. 좋은 책이 네. 나와야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아파야 됩니다. 그런가 봐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 이게 제목만으로도 딱 느낌이 온다, 그죠? 즐기는 음.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래요. 즐기는 게 최고죠. 우리 삶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그 독서 모임 했던 거를 우리 실장이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상하게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비슷하게 모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오늘 또 느꼈어요. 예. 저도 오늘 무슨 책을 소개하려고 했냐면 이 책이 제목이 용서가 어려울 때예요. 제가 견진성사 받으면서 이제 수녀님들이 책을 팔고 계시길래 제가 요 책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샀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안 읽었어요. 그냥 아껴놓고 있다가 이틀 전에 이제 책 모임이 이제 돌아오니까 또 새로 지금 뭘 읽을까라 하다가 이 책을 집었거든요. 어머, 근데 세상에. 어머, 가연 선생님.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어. 제가 항상 얼마 전부터 좀 밀어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밀어내고 있었던 단어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한 이틀 전에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읽었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용서란 꼭 잊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며 화해나 관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이요. 좀 내가 무겁게 느껴졌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끔 했어요. 예. 내가 반드시 화해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관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 그리고 또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용서는 결심이고 과정이며 선물이다. 제가 결심과 과정까지는 이해가 가요, 머리로는. 근데 아직 선물이라는 단계까지는 제가 아직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저에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껏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자꾸 밀어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좀 편안하게 내려놓자라고 하는 건 이제 결심이거든요. 그 전에 내 묵은 감정과의 결심이에요. 그 감정을 버리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 마음의 어떤 텐션을 바꾸기 위한 결심의 단계는 제가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물이라는 단계까지 가려면 저에게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볍게 후기 나누고 마무리합시다. 자, 미진 선생님 후기. 네. 저는 방금 그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글쎄 그 마음의 한켠에 그 용서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고 가지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그런 사건이나 그런 상황으로 자꾸 소환하게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정말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사실은 용서 편지 쓰기가 있어서 저도 그거를 몇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게, 그 상대에게 여러 이런 형식을 가지고 용서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용서라는 단어는 참 쉽지 않은 단어구나. 네,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예. 혹시 써보셨어요? 용서 편지? 예, 그 편지는 직접 전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스스로 꼭 써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편지예요. 예. 근데 긍정심리학에서는 그 용서 편지를 쓰는 시간을 보통 한 번씩 이렇게 그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사실은 굉장히 그 힐링이라면 힐링이랄까, 어떤 치유라면 치유랄까, 예, 그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 네. 용서 편지. 네.
해볼게요. 오늘 저녁에 당장. 예, 굉장히 구구절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그러면서 이랬죠. 마지막에는 감사로 끝내면 되잖아. 이러하면 감사합니다. 그죠? 저녁에 감사 얘기를 써야 되는데, 요 부분을 조금 인용해서 용서 편지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감사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후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용서 편지 한번 써보고 느낌이 어땠는지.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최영미 선생님. 그 미진생님이 처음에 이 서로 비교하는 삶, 그죠? 이런 거는 좋지 않다 했거든요. 그래요. 그 삶을 향유하고 즐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어떠한 이런 관계 때문에 조한 선생님이 용서가 어려울 때도 있겠고, 또, 그런 결심과, 그게 선물이라는까지는 저는 느껴봤어요. 아, 결심 과정. 그 다음에, 음, 제가 용서해버리고 이렇게 뭐 있거나 꼭 굳이 그걸 전하지 않더라도 내 모든 게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과정까지 가버리면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 혜미쌤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즐기면은 진짜 그게 성공하는 삶이 아닌가, 긍정적인 삶이 아닌가, 마인드셋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언니와답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가연 쌤님. 저는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제 마음에 와닿은 거는 우리 조한 쌤이 말씀해 주셨던 그 용서는 결심이고 가정이며 선물이다. 이 얘기가 저희가 항상 뭐 누구를 용서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내 탓이다. 그냥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냥 이러고 솔직히 회피를 해버리는 거 약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용서를 떠나서 그냥 이제 내 속에서 끓고 있는 복잡한 마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냥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좀 많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예.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을 100%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래, 내 탓이야. 이것도 내 탓이야. 그래, 내가 부족한 내 탓이야 하고 저는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진정으로 제가 정말 용서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문구가 지금 마음에 와닿네요. 네. 마더 데레사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과 용서가 또 함께 가는구나. 그렇지. 그죠. 아마 네.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관점에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용서도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면- 머리로는 돼요. 마음이 안 돼. 머리로는 충분히 되는데 이게 여기서 안 내려와요. 이렇게 안 내려와. 실행이 답이다. 어려운 제가 거예요, 실행이 어려운 거. 답이다라는 책을 봤거든요. 네, 실행이 답이다. 진짜. 이게 쉽지 그냥 않죠. 왜 저도 가연쌤처럼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 아, 생각을 안 하고 화제를 아. 돌리고 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흥분했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내 눈에 보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이 들리거나 이러면 묵혔던 감정이 또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감정들이. 그러면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딱 이 마더 데레사님이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익혀야 된다라는 게 이것도 방법이 있겠죠, 그죠? 때가 되면 그게 있죠. 피자를 가야 돼요. 피자 가야 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용서는 저도 아직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가장 먼저가 자기에 대한 그거였어요. 자기를 완벽하지 않고 자기를 충분히 수용을 해주는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한 그런 연민으로 용서가 그런 마음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자기를 굉장히 많이 정말로 많이 안아주고 많이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는 들여다보고 그렇게 보듬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때 그 타인에 대한 마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러하듯이 그렇게 나를 한번 안아주면 상대도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을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그게 아마 최영미 선생님이 느끼셨던 그건 바로 선물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가장 큰 선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미진쌤, 좋다. 자기 수영.
그래요. 맞아요. 노력해볼게요. 자기 수용. 내가 나를 자기 수용. 충분히 안아주지 않았나 봐요. 그 일로 인해서, 그죠? 음. 내 감정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때 내가 어땠는지, 왜 그런 감정이 느꼈는지, 그죠? 자기 수용. 좋습니다. 용서 편지, 자기 수용. 좋아요. 별표 5개 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예미 선생님 할게요. 저는 용서도 신뢰도 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네, 조한쌤님이랑 가연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해서 무엇이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 나누는 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래, 역시 용서와 사랑은 평생 가야 할 숙제일 수도 있겠다. 나를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그런 숙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용서도 그냥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평소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쵸. 그걸 생각하면 딱 답이 느껴지는데, 그죠? 이 사랑도 사람을 봐가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죠. 아무래도. 뭐라고요? 오픈 마인드를 그래서 가져야죠. 오픈마인드, 그래서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신뢰가 기본인데 그 신뢰의 기본이 사랑이라고. 그렇지. 맞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모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그 중에 특정만 사랑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요. 저도 어. 그래요. 그럼요. 이게 서로 결이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또.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렇지. 네. 조금이라도 이제 어긋나가 내하고 다르다,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두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신기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많이 좀 응용하게끔 되네요. 그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여러분들 바쁜 시간이었는데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단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퇴근합니다. 뵙게요. 굿나잇.